네, 안녕하세요. 김상욱 회계사입니다. 본 영상은 2025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일부 원가관리 회계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총평을 하자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40점의 문제가 나왔고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이 원가관리 회계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왔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흔히 이제 왁구라고 하죠. 왁구와 계산 문제 풀이 구조 틀 이런 것들을 잘 외우고 결국은 암기죠. 암기. 그리고 기출 문제를 잘 여러 번 풀어서 반복 숙달해서 암기했을 때 이랬을 때 시험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했다면 이제는 요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결국은 근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결국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계학 일부의 100점 중에 이게 40점밖에 안 되는 비중이긴 하지만 본인이 재무회계를 너무 잘한다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재무회계도 또 언제 또 어렵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꽈락 이 40점을 넘겨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데도 강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시험 공부를 할 거면 단순히 외우는 데 치중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원가 분석 문제였습니다. 관련 원가 분석 문제고 사실 3번은 조금 루틴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자전거 제조업체 주 세무는 X2년도 초에 제조 부문에서 변속기를 계속 제조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가. 자, 그럼 자가 제조할 거냐 외부 구입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죠. 자, 그랬을 때 X2년도에 필요한 변속기는 3,200개고요. 그리고 180원에 공급하겠다고 외부에서 제안이 왔죠. 그리고 X1년도, 전년도죠. 전년도 3,000개에 대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고정원가 성격은 이제 총액을 구해 놓으셔야 되고요. 변동원가 성격은 단위당 원가를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음 1번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고려한다 하고 쭉 내용이 있죠. 자, X1년과 X2년 원가 구조는 같고 자, 공장 임차료는 대체적 용도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관련 없는 원가죠. 그리고 감독자를 추가 비용 없이 해고한다. 이거는 관련 있는 원가죠. 기계설비 리스 계약은 6,000원을 지급하고 종료한다고 하면 36,000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만 원만 회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타 제조 간접 원가의 40%는 변동 원가고 나머지는 고정 원가다. 자, 그러면 22만 5천 원에 40% 하면 9만 원이죠. 9만 원. 요 9만 원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나머지 22만 5천 원에 60%는 13만 5천 원인데 요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하고 유리한 금액을 계산해라.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실제로 시험장이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든 답안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문제 3번이고 물음 1이죠. 그리고 1번, 2번. 자, 설명을 쭉 써보면 자, 그럼 결국은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증분 수익은 뭐죠? 외부 구입한다면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증분 수익은 비용에 감소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변동원가 감소할 거고요. 고정원가도 감소할 거예요. 자, 변동원가 감소하는 걸 먼저 보면 자, 여기 변동원가 자료가 주어졌는데 아까 말했지만 다 총액으로 주어졌죠, 지금. 그래서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를 구해놔야 돼요. 자, 그럼 직접 재료원가 21만 원이니까 이게 지금 3,000개에 대한 자료니까 21만 원을 3,000개로 나누면 단위당 70원이고
직접 노무원가도 12만 원을 3,000개로 나누면 단위당 요건 40원이죠. 40원. 자, 그리고 변동원가가 반동 제조관자원가 있죠. 참 9만 원을 3,000개로 나누면 30원이죠. 30원.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 70, 40, 30 하면 140원이죠. 140원. 자, 그러면 이 140원만큼 감소할 건데 몇 개를 생산하기로 했죠? 3,200개요. 요 3,000개 하시면 안 됩니다. 3,000개. 왜냐면 X 2년도에 필요로 하는 건 3,200개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자가 제조한다면 3,200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3,200개. 자, 그럼 고정원가는 지금 감독자 급여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계 설비 리스 원가는 3만 원만큼 줄어들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증분 비용을 구하면 외부 구입 비용은 지금 단위당 180원이라고 했으니까 180원 곱하기 3,200개. 자, 그러면 증분이익을 계산하면 이거를 다 계산기를 다 두들겨서 요거 얼마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여기를 다 더하고 여기 빼면 되죠. 좀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14,000원 마이너스 1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외부 구입한다면 증분 이익이 마이너스 14,000원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가 제조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1번은 자가 제조. 2번은 얼마가 유리하냐면 14,000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제가 왼쪽에 시험지에 썼던 이런 것들 있죠. 단위당 원가라든지 뭐 변동 제조관자 원가, 고정 제조관자 원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140 이게 답이 맞으면 거의 이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얘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구나 이런 게 채점할 때 다 보여요. 그래서 요런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다 이 답안에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지에 쓰시고 실제로 필요하신 건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건 시험지에 대충 쓰고 오른쪽에 깔끔하게 쓰는 거는 답과 그 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해설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럼 물음 2번 갈게요. 물음 2번. 자, 물음 2번 보면 다음과 같은 추가 재료를 수집했다 하고 직접 재료 원가는 10% 상승, 직접 노무 원가는 5% 상승하고 나머지는 물음 1과 동일하다 하고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변동 원가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자, 증분 수익 좀 글씨를 좀 깨끗하게 써볼게요.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저는 이제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이렇게 쓰는데 뭐 귀찮다 하시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도 돼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래 140원이었는데 지금 10% 상승한다고 했죠. 지금 직접 재료원가 10% 상승. 그럼 직접 재료원가는 10%니까 77원 될 거고요. 직접 노무원가는 5%니까 40원 곱하기 1.05 하면 42원이겠죠. 42원. 자, 그러면 42원 더하기 77원 더하기 30원 하면 단위당 149원이죠. 149원. 자, 그럼 149원 149 곱하기 3,200개 그리고 변동원가는 똑같이 84,000원 더하기 3만원 증분 비용은 외부 구입이니까 단위당 180원 곱하기 3,200개 2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증분이익이 얼마냐? 증분이익이 이 계산기를 쭉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4,800원이 나와요. 800원. 이건 플러스죠. 이건 0보다 크고 이건 0보다 작았죠. 자, 그러면 이 관련 원가 분석을 할 때 가정했던 게 외부 구입한다면 이었으니까 외부 구입하는 게 이익이 14,800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구입이 유리한 거고.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글씨 좀 깨끗하게 쓸게요. 외부 구입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이게 태블릿을 제가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태블릿이 좀 어색하네요. 제가 몇 번 안 해봐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물음 2번까지는 쉽죠. 자, 물음 3번. 자, 공통 자료와 물음 1의 추가 자료에서 x 2년 필요로 하는 변속기의 자가제조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이게 지금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가제조가 외부 구입보다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주 세무는 최소한 면속기를 몇 개 이상 제조해야 되냐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Q, 아이고 요건 아니죠. 여기 이렇게 Q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면 물음 3, 좀 글씨를 좀 다시 3이고, 자, 수량 동그라미 1번이고, 자,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자, 그럼 VC가 지금 단위당 140원 곱하기 Q고, 그리고 고정원가는 84,000원 더하기 3만원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자, 그리고 외부 구입 비용이 단위당 180원 곱하기 Q일 텐데, 이게 지금 자가 제조가 외부 구입보다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결국 같아져야 되겠죠.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84,000원 더하기 3만원 하면은 114,000원, 왼쪽에 114,000원, 요거를 먼저 쓰죠. 140Q 더하기 114,000원, 이거 오른쪽은 180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80Q니까 결국은 정확히는 요거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랬을 때 Q는 결국은 죄송해요. 요 Q는 반대로 되겠죠. 지금 오른쪽에 남아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114,000원을 40원으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2,850개다. 자, 그럼 최소 개수는 2,850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조금 글씨가 3,850개처럼 보이네요. 2,850개. 요렇게. 자, 그럼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물음 1의 추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다 하고 딱 내용이 주어졌죠. 자, 감독자는 계약상 해고가 불가능하고 기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자, 그럼 요거는 감독자 급여는 지금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체인 제조 부분에서 채용 예정인 감독자를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94,000원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 원가는 9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 구입 시 유휴 공간은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품 창고를 대신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이 비용 5,000원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고정원가가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유리한지 선택해라. 자, 그럼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죠. 풀면 증분 수익, 그럼 변동원가가 또 마찬가지로 단위당 140원 곱하기 3,200개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런데 고정원가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게 84,000원이었는데 감독자 급여가, 이게 지금 요 금액은 관련이 없는 게 됐고요. 그리고 요게 관련 있는 게 됐죠. 자, 그럼 94,000원이네요. 94,000원. 그리고 요 기계 설비 리스 원가는 별말이 없으면 물음 1과 똑같겠죠. 그럼 3만원이죠. 3만원 더하기 요게 하나 더 생겼죠.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품 창고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000원만큼 또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증분 비용은 마찬가지로 외부 구입 비용이 될 거고요. 단위당 180원 곱하기 3,200개 이렇게 되면 증분이익은 이게 얼마냐? 이게 1,000원이 됩니다. 1,000원. 자, 그러면 외부 구입이 더 유리하죠. 외부 구입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유리한 금액은 1,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물음 3도 물음 4죠. 물음 4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결국 물음 1, 2, 3, 4는 다 루틴한 문제예요. 루틴한 문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물음 5번은
변속기 제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설비는 연간 가동 시간이 4,000시간으로 제약 시간이다. 자, 이게 이제 관련 원가에서 사실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제한된 자원 혹은 뭐 제약 자원이라고 하죠. 이게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루틴한 문제죠. 제약 자원인데 일반적으로 고려할 것만 고려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변속기 제조 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3,200개 일반형 변속기 제조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여유 자원을 고급형에 쓰거나 아니면 일반형에 쓴다. 그럼 결국은 일반형, 고급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추가 자료 쭉 보면 일반형 변속기는 물음 1이랑 물음 공통조례와 물음 1과 같다. 자, 일반형 변속기는 200원, 고급형은 350원이죠. 고급형은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250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반형 변속기의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결국 아까 70원, 40원, 30원 더했던 14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140원이니까 이 단위당 공원이익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형 변속기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60원이겠죠. 60원. 고급형은 지금 350원에 팔 수 있는데 250원 든다고 했으니까 만드는데, 그러면 단위당 100원이죠. 100원. 자, 그리고 기계 설비 가동 시간은 일반형은 1시간, 고급형은 2시간. 일반형, 고급형 모두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 판매원가는 없다.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죠. 자, 그럼 물음 5번. 마찬가지로 유리한 제품, 유리한 금액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제한 자원이 나왔을 때는 제한 자원당 공원이익을 계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한 게 일반형 있고 고급형 있죠. 고급, 일반. 이렇게. 자, 일반형은 지금 단위당 60원, 고급형은 단위당 100원. 근데 제한 자원이 기계 설비 가동 시간이죠. 제한 이 1시간이죠. 일반형은 1시간, 고급형은 2시간. 자, 그럼 요걸 나누면 제한 자원당 공원이익이 나온다고요. 60 H 이렇게, 여기는 100 H 이렇게 나오면 100이 아니죠. 죄송해요. 50이죠. 50. 100원을 2시간으로 나누면 50이죠. 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더 크죠? 일반형이 더 크다고요. 일반형이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형이 더 크니까 일반형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4,000시간을 줬고, 지금 4,000시간이 있고 3,200개를 이미 먼저 배정을 했어요. 그럼 남은 시간 800시간이에요. 800시간. 그 중에 지금 1시간당 공원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럼 공원이익 차이는 60원에서 50원일 거고, 지금 남은 시간은 800시간이니까 유리한 금액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800 하면 8,000원이겠죠. 8,000원. 자, 결국은 일반형이 더 유리할 거고, 일반형 변속기죠. 변속기 더 유리하고, 유리한 금액은 8,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음 5번까지 다 보시면 물음 5번 정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물음 5번도 일반적인 루틴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음 5번도 긴장하지 않았으면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물론 긴장을 하면 잘 이게 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못 푸셨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긴장만 안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4번 풀어볼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게 흔히 말하는 전변초, 전부, 변동, 초변동 문제고, 여기는 이제 초변동은 안 나왔고요. 전부 변동만 나왔는데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자, 문제 좀 보시면, 자, 이거는 정상원가 계산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요. 자, 그럼 배부 차이가 있겠죠. 자, 배부 차이를 지금 영업 외 손익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은 이 논의가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전부 변동, 초변동에서 정상원가를 합쳐서 나온다. 그러면 매출원가 조정법만 나왔어요. 매출원가 조정법.
이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게 되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부 차이가 결국은 다 조정이 되면서 이 이익 차이 조정에 영향을 안 줘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이익 차이 조정에 영향이 없다. 이게 결론인데 그렇게 결론을 외우고 들어갔던 수험생들이 정말 뜬금없게 영업의 손익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업의 손익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사실은 피를 보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뭐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거죠.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고, 자,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기본적으로 배부율,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겠죠. 자,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여기 주어졌고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안 주어졌으니까 지금 예산 총액과 예정 생산량을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그럼 1월을 15만 원 나누기 5천 단위 하면은 단위당 30원. 그리고 2월은 21만 원 나누기 6천 단위 하면 단위당 35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사실 그럼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실제 자료 하면서 쭉 주어졌는데 요 재고자산 수량, 생산량, 판매량 이런 거 주어졌고요. 괄호 안의 수치는 전환과 완성도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티계적을 그려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다 써놓는 게 좋아요. 써놓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에 여기에 잘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시험지에 써요.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 쓰는데 시험지가 지금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시험지에 쓰더라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답안지 쪽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좀 써놓으면 자, 그러면은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 1월 2월 이렇게 쓰고 제공품 제품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계산을 일단 다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계산을 다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티계장을 그려서 계산을 다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기초는 지금 안 나왔죠. 월초 수량 0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 월초 수량 0으로 안 줬어도 X 1년 초에 설립됐다고 써 있었기 때문에 0이에요. 0. 그럼 0. 여기도 0. 그리고 지금 월말 수량 해서 제공품 1000개 이렇게 나왔고 생산량이 4천 단위죠. 4천 단위. 여기도 4천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착수량이 5,000개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량이 3,500개면 제품의 기말은 지금 5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월도 마찬가지로 월 초 수량은 지금 1월 말 거 가져오면 되니까 1000개 그리고 제품도 500개 이렇게 계산하고 조금 글씨가 이상해서 500 그리고 지금 생산량이 7,000개 그리고 판매량은 6,800개니까 여기는 7,000개일 거고 그리고 기말 제품은 지금 700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한번 차대로 맞춰볼까요? 7,000개 더하기 500개 하면 7,500개고 6,800 더하기 700개 하면 7,500이니까 똑같죠? 제품 맞고 제공품은 1,500개 기말이 1,500개고 여기는 0.6이다 0.5 그리고 그러면 착수량은 7,000개 더하기 7,500개 빼기 7,000개 1,000개 하면 7,500개 이렇게 7,000개 더하기 1,500개 빼기 1,000개 7,500개 착수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을 위한 우리 수량은 다 구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실제 발생원가랑 판매 가격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요걸 가지고 배부 차이도 구할 수 있겠죠. 실제 원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입선출법이다.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하라. 그래서 월초 매출원가. 이게 결국은 전기말 월초에 제품에 있는 원가예요. 제품에 있는 원가고 당월 생산량 그리고 월말 제품 수량 그리고 당월 생산량 그러면은 생산한 것 중에 기말 제품으로 가는 것 빼고 나머지겠죠. 그거를 요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결국은 완성품 원가죠. 완성품 원가를 이렇게 나눠주면 매출 원가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요거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쨌든 자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4번 물음 1번 자 전부원가 계산 그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라. 물음 1번이죠.
물음 2번도 보면 물음 1에서 영업이익 그 전부 변동 영업이익의 차이를 조정해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음 1, 2는 같이 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물음 1, 2를 같이 풀게요. 물음 2 이렇게 하고 둘, 셋, 넷, 한 5칸 정도 남기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뭘 먼저 하는 게 좋냐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니까 종합원가 계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1월 종합원가 계산이고 뭐냐면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 사실 뭐 아시겠지만 기초제공품이 없을 때는 사실 뭐 의미는 없어요. 선입선출이든 평균이든. 기초는 빵, 그리고 착수는 5천, 완성은 4천. 근데 지금 둘 다 완성도가 100%죠. 그리고 기말은 1000, 그리고 0.5죠. 0.5.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 전환원가 이렇게 있을 거고 4,000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4,000개, 1,000개, 500개. 그럼 여기는 5,000개죠. 5,000개. 어디 갔냐? 치울게가 어디 갔냐? 5,000개 직접 재료원가 5,000개, 전환원가는 4,500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짝대기 다 그거 주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결국은 전부원가 계산이랑 변동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다 따로 구하셔요. 따로. 자,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똑같이 직접 재료원가는 지금 단위당 40원이죠. 사실은 원래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총액을 주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내용을 생략해주고 그냥 단위당 원가를 줬어요. 자, 그럼 단위당 원가 그대로 쓰면 되죠. 단위당 원가가 40원.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는 30원이죠. 그런데 변동 제조간접 원가가 있는데 요거를 쓰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상원가죠.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배부율, 예정 배부율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20원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예정 배부율에 있는 금액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마찬가지로 예정 배부율을 써야 되죠. 여기는 어차피 없으니까 요걸 쓸 리는 없을 거고. 자, 결국은 요거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발생액,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 다 더하면 단위당 80원이죠. 80원.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똑같이 직접 재료원가 40원인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당기에 발생한 비용 처리 다 하니까 요걸 빼야죠. 그러면 30원 더하기 20원 하면 50원이죠. 50원. 자, 그러면은 전부와 변동에서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다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원가는 무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완성품 환산량 4,000개니까 4,000개 곱하기 40원, 4,000개 곱하기 80원. 요거를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해서 더한다. 요거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완성품 원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8만 원. 48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면 1,000개 곱하기 40원, 500개 곱하기 50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8만 원이 8만 원. 자, 그럼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데 요거를 써야지. 요거를.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결국은 다 곱하면 36만 원. 36만 원. 기말 제공품 원가는 40원 곱하기 1,000원, 1,000개, 50원 곱하기 500개 하면은 65,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65,000원.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그러면은 저희 종합원가 계산을 한 거고 우리가 정상이니까 정상원가 계산이잖아요. 그럼 배부 차이를 구해야겠죠. 배부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배부 차이를 계산을 하면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결국 발생한 단위는 완성품 환산량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4,500단위겠죠. 4,500단위. 요거겠죠. 그리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 20원이니까
20원 곱하기 4,500 하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 실제. 그리고 배부는 마찬가지로 4,500단위 곱하기 20원. 그러니까 똑같이 9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배부 차이는 없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고정 제조 관점 원가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 15만 원 이렇게 주어졌죠. 15만 원. 근데 예정 배부액은 얼마냐면 단위당 원가는 지금 얼마로 계산했냐면 30원이니까 30원 곱하기 4,500단위죠. 자, 그래서 배부액은 13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차이가 15,000원이고 과소배부죠. 과소배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영업이익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전부원가 계산이 있을 거고 변동원가 계산이 있을 거고 그럼 전부원가 계산의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있을 거고 판관비 그리고 영업이익도 똑같이 약어로 써볼게요. 영업이익 이렇게.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은 마찬가지로 매출 변동원가 공원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좀 짝대기에 다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어놓고 자, 계산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판매 가격이 200원이죠. 2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했을 때 3,500개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200원 곱하기 3,500개 하면 70만 원이죠. 70만 원. 여기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하는 방법을 또 친절하게 여기 산식에 주어졌죠. 근데 이제 월초 제품원가가 없죠. 이게 없어요. 여기는 1월이니까. 그리고 당월 제품 제조원가가 지금 얼마냐면 요거 48만 원. 그럼 48만 원 곱하기 당월 생산량에서 당월 제품 수량을 빼면 당월 생산량에서 요거죠. 당월 제품 수량 빼면 3,500개 3,500개. 그쵸? 그래서 결국 당월 생산량 4,000개니까 요게 4,000개 3,500개 분의 4,000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은 48만 원 곱하기 3,500 나누기 4,000 하면은 42만 원이죠. 42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 28만 원이고 매출 총익은 판매관리비는 지금 10원 변동 판매관리비 10원 곱하기 3,500개 35,000원이고요. 그리고 고정 판매관리비는 15,000원. 그러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23만 원. 계산을 하면 전부원가 계산해서의 영업이익은 23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변동원가는 마찬가지로 매출은 똑같을 거고요. 70만 원. 변동원가는 자, 여기서 변동 매출원가를 먼저 구해보면 매출원가는 지금 기초 제품 없고 당월 제품 제조원가는 요거죠. 36만 원. 그럼 36만 원을 똑같이 3,500개 곱하고 4,000개로 나누면 31만 5천 원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변동원가에는 이거 고정 판매관리비 곱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10원 곱하기 3,500개를 더해주면 35만 원이 나오겠어. 35만 원. 35만 원. 변동원가는 35만 원이다. 자, 그럼 공원이익도 35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실제 발생한 거 다 빼주면 되죠. 자, 요걸 두 개를 더하면 16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빼주면 35만 원에서 16만 5천 원을 빼주면 18만 5천 원이에요. 18만 5천 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도 18만 5천 원. 요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죠. 그럼 물음 1은 끝났죠. 자, 물음 2번은 뭐냐? 영업이익 차이를 결국 이익 차이 조정이에요. 이익 차이 조정인데 자, 발생하는 원인을 비용화되는 원가 영향의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물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출제자의 의도대로 하면은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의 그 관점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했었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관점가 요거만큼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관점가를 빼줘야죠. 왜냐하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에 고정 제조관점원가만큼을 지금 비용 처리 안 하니까 이거 비용 처리 해주면 이게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다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요거 전부는 23만 원, 변동은 18만 5천 원. 자, 이랬을 때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자, 기초는 없죠. 기초는 위에 보시면 다 없었잖아요. 여기 다 없고 하니까 요거거든요.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거 그리고 기말 제품에 포함된 거 두 개예요. 두 개. 자, 그럼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게 지금 완성품 환산량 500개고 기말 제품도 500개니까 총 1000개죠. 1000개 곱하기 우리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면 요거 배부율. 자, 그러면 1000개 곱하기 배부율 하면 30원이니까 3만 원이 3만 원. 자, 3만 원 빼주면 요렇게 빼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 이게? 여기서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찾다 보면 잠깐만, 지금 차이가 요게 지금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20만 원인데 차이가 15,000원 나오네? 잠깐만, 차이가 요게 15,000원이잖아. 그럼 요건가 보다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답을 맞춘 거죠. 사실 그랬으면 맞출 거였을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렇게가 아니고 고정 제조관점원가 배부 차이가 지금 15,000원이고요. 이만큼을 빼줘야 돼요. 자, 요렇게 빼줘야 되죠. 요렇게 하면 23만 원에서 3만 원 빼고 15,000원 빼면 18만 5천 원이죠. 요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원래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여기 설명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전부 원가 계산 손익계산서가 있고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쭉 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죠. 영업이익.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걸 써보죠.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거. 영업이익, 영업손익 뭐 똑같은 말이죠. 영업이익. 요 포함되는 게 다르죠. 왜 다르냐? 왜냐하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이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관점원가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관점원가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 단기, 요거를 좀 위에다가 써야겠다. 잠시만요. 이렇게 좀 내리고 단기에 발생한 고정 제조관점원가는 비용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단기에 발생한 그 고정 제조관점원가에서 기초분만큼 더 비용 처리 해주고요. 기말분만큼 비용 처리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잠시만요. 변동원가 계산은 단기에 고정 제조관점원가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을 차이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관점원가가 얼마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은 조정이 여기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실제원가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원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정상원가죠. 이걸 좀 아래다가 써볼게요. 단기 고정 제조관점원가가 있고 이게 예정 배부액만큼 비용 처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변동은 그렇지 않고 단기에 고정 제조관점원가 실제 발생액만큼 비용 처리가 되죠.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배부 차이예요. 배부 차이.
단기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분 차이, 요 차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는 같아요. 이렇게 같아. 원래 이렇게 같아요. 이게 매출 원가 조정법이면 결국은 이게 같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익 차이 조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영업 외손익이죠. 영업 외손익.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만큼이 아이고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요렇게가 어디서 비용 처리가 되냐? 아이고 영업 외 손익에서 비용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좀 너무 크다. 너무 크네. 너무 두껍네. 이게 안 맞아 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도 안 맞지만 여기가 안 맞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또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15,000원 여기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만큼을 이 문제에서는 영업이익 조정을 할 때, 이익 차이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 안 하고 매출원가로 했으면 이게 아마 아까 여기서 같았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외워서 풀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있어서 어려웠고, 그치만 좀 뭔가 감각이 있다. 이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긴장을 덜 했고, 그러면은 이것만큼 딱 계산했을 때 요거랑 차이가 15,000원 나네? 15,000원 뭐가 있지? 했을 때 요거를 구해놨으면 이것만큼 차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까지는 모르겠어도 요거인 건 알겠다 해서 15,000원 넣었으면 답은 맞췄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풀고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전부 원가에서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다 구해서 제외하고 전부 원가에서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다 찾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근데 원래 그렇게 조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늘 하던 대로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기초재고, 기말재고 요거 하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문제만 비용 처리되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따로 다 찾아가지고 계산한다?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물론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이 의도하는 거였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수험생들이 계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풀어야지가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26년 시험이나 27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공부할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해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단순히 외우면 안 되겠구나, 암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어쨌든 차이는 이래서 발생하는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쓴 해설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할 건데 그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요. 그 책은 이제 스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마 출간을 할 거고, 그 책을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26년 2차 시험 전까지는 26년 2차 시험 해설을 올리기 전까지는 제 카페에 무료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거기서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보셔도 제 해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물음 1, 2번은 푼 거예요. 이렇게 풀었고, 자, 물음 3번부터 4번, 3, 4번도 풀어볼게요. 자, 물음 3번 3, 물음 4. 요거는 또 2월이에요. 2월. 1월을 구했죠, 우리는. 지금 이제 2월이죠. 2월에 영업이익을 구하고 2월에 이익 차이 조정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요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칸 띄우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또 똑같이 2월에 종합원가 계산부터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하면 지금 위에 보시면 기초 1000개 그리고 착수 7500개, 기초 1000개, 잠시만요, 착수 7500개인데 이 1000개가 완성품 완성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완성이 지금 7000개죠. 완성 7000개인데 1000개는 기초 제공품분, 1000개 기초 제공품분이고 요거는 0, 0.5 이렇게 될 거고, 6000개는 단기 착수 단기 완성이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기말은 1500개고 그거는 100%, 그리고 전환원가는 60%죠. 60% 0.6 하고 직접제로 전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되죠. 자, 구해보시죠. 구해보면 여기는 빵 500, 그리고 6000, 6000, 6000, 그리고 여기는 1500, 1500 곱하기 0.6 하면 900 하면은 요거 다 더하면 직접 재료원가는 7500개, 전환원가는 500개, 6000개, 900개, 500개, 6000개, 900개, 7400개 이렇게 나오겠죠. 나왔고, 똑같이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가 단위당 여기 2월은 50원, 전환 원가는 노무 원가는 직접 쓰고, 그리고 변동 제저 간접 원가는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예정 배분 25원, 그리고 여기 기말 제공품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여기 계산해놨죠. 35원. 그러면 30, 25, 35, 30, 25, 35 더하면 90원이죠. 단위당 90원.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 똑같을 거고요. 50원. 그리고 전환원가는 변동 전환원가만 계산하면 되니까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두 개를 더하면 30원 더하기 25원이니까 55원이네요. 55원. 자,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완성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도 너무 좀 떼졌으니까 왼쪽으로, 변동 원가 계산에서도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월의 기말 제공품 원가일 거니까 요거겠죠, 요거. 자,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8만 원을 먼저 더해주고, 8만 원 더하기 이거죠, 이거. 요거. 아이고. 직접 재료 원가에 50원, 전환 원가 90원.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6000개 곱하기 50원 더하기 6500개 곱하기 90원 더하면 96만 5천원. 96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1500개 곱하기 50원. 1500개 곱하기 50원 전부죠. 900개 곱하기 90원이죠. 1500개 곱하기 50원, 900개 곱하기 90원 더하면 15만 6천원. 15만 6천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변동원가 계산은 마찬가지로 기초 제공품 먼저 6만 5천원이죠. 자, 6만 5천원 더하고 6만 5천원 더하고, 그리고 6000개 곱하기 50원, 6500개 곱하기 55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72만 2,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50원 곱하기 1,500원 더하기 55원 곱하기 900개죠. 죄송해요. 1,500개 곱하기 50원, 900개 곱하기 55원 요거를 계산하면 12만 4,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 자, 배부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배부 차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그러면은 실제 발생한 금액이 지금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면 40원이에요. 40원.
40원 곱하기 지금 완성품 환산량까지 했으니 양만큼 썼을 거니까 7,400개 곱하기 40원이죠. 그러면 29만 6천 원.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로 했을 거니까 7,400개 곱하기 25원이죠. 그럼 18만 5천 원. 그럼 요 차이가 11만 1,000원이죠. 11만 1,000원. 그리고 과소죠, 과소. 그리고 실제 고정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면 지금 20만 원이죠, 20만 원. 그리고 배부액은 얼마냐면 지금 얼마냐면 35원 곱하기 7,400개죠. 그럼 25만 9천 원. 그러면 5만 9천 원만큼 과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과되죠. 죄송해요. 과되네. 요거 과소과대 할 때 이게 얼마 영향이 되는지 이거를 좀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더하기 뺏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 회계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대차가 맞는다는 거거든요. 대차가 맞으려면 이 금액이 오른쪽에 지금 적혀야 대차가 맞죠. 무슨 말이냐면 제조 간접 원가가 요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그럼 여기 나머지 뭐 오겠어요? 지금은 영업외니까 영업외가 오겠죠. 영업외. 잠깐만요. 영업외 비용이 오겠죠.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이었으면 매출원가지, 매출원가.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11만 1,000 이렇게 됐을 거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지금 대차가 안 맞죠. 그럼 뭐야? 왼쪽에 와야죠. 왼쪽에 5만 9천 원이 왼쪽에 와야 25만 9천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차가 맞잖아요.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5만 9천 원. 그럼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지. 5만 9천 원. 혹은 매출 원가겠죠. 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소는 더하고 뭐 과대는 빼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기 한번 해보면 돼요. 진짜 별거 아니야. 결국은 뭐다? 대차만 맞추면 된다. 쉽죠? 그러니까 그 배부 차이 조정할 때 너무 머리 쓰지 마요. 더하기였나? 빼기였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러지 말고 그냥 분기 한번 해봐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쭉 풀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전부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이고 그리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변동은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변동원가 빼고 그럼 공원이익이고 고정원가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되죠. 짝대기를 좀 먼저 그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계산을 하면 판매 가격은 똑같이 200원이에요. 200원이고 지금 판매량이 6,800개죠. 6,800개. 그럼 200원 곱하기 6,800개 하면은 136만 원. 여기도 136만 원.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보시면 여기 아까 월초 제품원가 그리고 당월 제품 제조원가를 생산량에서 제품 수량 빼고 월말 수량 뺀 거로 나눠주라고 했죠. 요 월 생산량으로. 그럼 그대로 하면 지금 2월의 생산량이 몇 개냐면 7,000개죠. 7,000개. 그 중에 700개를 빼요. 그럼 뭐야? 분자에는 6,300개죠. 여기 6,300개. 여긴 7,000개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월초 제품원가만 구하면 돼요. 월초 제품원가. 그 월초 제품원가 뭐예요? 월초 제품원가 뭐긴 이거잖아, 이거. 이 500개 분이잖아요. 500개 분. 이렇게 500개 분. 요거죠. 그러면 이때 1월에 완성품 원가를
500개 부분만 남긴 게 월초 제품 원가죠.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요 4,800개죠. 4,800개를 몇 개예요? 4,000개 생산했으니까 4,000개로 나누고 곱하기 500개 하면 월초 제품 원가죠. 그게 얼마냐?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 그게 여기다 쓸까요? 6만 원. 6만 원. 아이고. 요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6만 원. 그리고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지금 요 완성품 원가가 36만 원이었으니까 36만 원을 4,000개로 나눈 다음에 500개 곱하면 45,000원이 45,000원. 그럼 월초 제품가 구했죠.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 구해놨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요 수량 구했고 그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제품 매출 원가 구해보면 6만 원, 일단은 전부 원가 계산부터 구해볼게요. 6만 원 더하기 지금 96만 5천 원, 96만 5천 원을 6,300개 곱하고 7,000개 나누면 86만 8,500원인데 요걸 더해주면 92만 아이고 잠시만요. 92만 8,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3만 1,5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여기서 판관비는 지금 여기 단위당 판관비 10원 그리고 고정 판관비 15,000원 주어졌으니까 10원 곱하기 7,400개 더하기 15,000원 더하면 89,000원이죠. 89,000원. 89,000원 이렇게 빼주면 얼마냐? 이게 43150 43150에서 89,000원 빼주면 89,000원? 잠깐만요. 왜 89,000원이지? 10원 곱하기 7,400개 더하기 15,000원 15,000원 응? 왜 7,400개야? 죄송해요. 6,800개지.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6,800개죠. 요게 아니고 6,800개 곱하기 10원 더하기 15,000원 하면 83,000원이죠. 큰일 날 뻔했네. 그거를 계산을 하면 34만 8,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동그라미 1번이 34만 8,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변동원가 계산해서 또 계산해 볼게요. 자, 똑같이 매출원가는 아까 월초 매출원가 45,000원이니까 45,000원 더해주고요. 더해주고 지금 단기의 완성품 원가 당월 제품 제조 원가가 72만 2,500원이니까 요거를 7,000개 나눠주고 곱하기 6,300개 해주면 72250 곱하기 6,300 나누기 7,000 하면 65만 250원 이렇게 나와요. 요걸 두 개 더하면 69만 250원인데 요게 다가 아니고 변동 판매 관리비가 또 있죠. 그러면 그게 단위당 10원 곱하기 6,800개였으니까 더해주면 76만 3,250원 이렇게 되겠죠. 76만 3,250원 맞나? 잠시만요. 5250 더하기 6만 8천 그쵸?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공원이익은 59만 6,750원이고 59만 6,750원 그리고 요 두 개가 고정 원가죠. 20만원 더하기 15,000원 21만 5천원 요거만큼을 빼주면 38만 1,750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38만 1,750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익차이 조정 전부 잠깐만요.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그리고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요거만큼은 지금 비용 처리된 거였으니까 더해줘야 되고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배부 차이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재료간접원가는 여기 계산했죠, 이렇게. 여기 3만 원이네, 3만 원. 3만 원 더해주고, 자, 전부원가 계산은 34만 8,500원. 34만 8,500원.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은 38만 1,75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 재조간접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도 봤지만 그럼 제공품에 요거 하나 있을 거고 제품에도 요거 하나 있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900개니까 900개 더하기 700개 곱하기 35원 하면 56,000원이니까 여기다가 56,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면은 틀려요. 요러면 틀려. 이게 진짜 함정이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말 제품에 포함된 것 중에 자 보시면은 요 어딜 보면 되나. 자, 결국 이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여기에 금액이에요. 요 금액이죠. 요 금액은 지금 요걸 조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요 금액인데 요 금액을 살짝 나누면요. 기초 제공품 분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 분. 아까 기초 제공품 8만 원이죠. 8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 기초 제공품 분이 있고 당월 2월이죠. 2월에 투입된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1월에 투입된 거 지금 요 30원으로 투입된 금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 안에 30원으로 투입된 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눴냐? 요거를 이렇게 나눴죠. 그쵸?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 여기서 요걸 빼면 남은 건 다 고정 제조간접원가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96만 5천 원 빼기 722,500 빼면은 이게 24만 2,500원이죠. 24만 2,500원. 요게 고정 제조간접원가 분이고 그 중에 700개 남았죠. 7,000개 중에. 그래서 요거를 700개 곱하고 7,000개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냐? 24,250원이고요. 아까 기말 제공품 분에서 구한 게 50원 곱하기 아까 죄송해요. 요거 900개 곱하기 35원이죠. 900개 곱하기 35원 하면 어디냐? 있죠. 31,500원이죠. 요걸 두 개를 더하면 24,250원 해서 55,750원. 요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데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베스트고요. 솔직히. 근데 난 그렇게 계산 안 하겠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기말 제공품은 똑같아요. 기말 제공품 똑같이 35원 곱하기 900개 하면 31,500원이죠. 그러면 31,500원 더하기 이게 아까 기초분이 있고 단기 착수 단기 완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공품 기초 제공품 분이 요거 8만 원 분이 있기 때문에 요 8만 원은 뭐냐? 요 500 죄송해요. 여기 500개에서 온 거예요. 여기 500개. 자, 그럼 8만 원에 요 500개 분만큼은 지금 7,000개 중에 700개 남았다. 인 거죠. 자, 그래서 8만 원 분만큼은 이거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 500개. 여기 500개. 여기 500개. 여기 500개. 여기 500개 분이 여기. 참 여기 500개는 지금 30원이잖아. 30원. 30원 곱하기 500개 해야 되는 거죠. 자, 30원 곱하기 500개 중에 그 중에 700개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8만 원에서는 30원 곱하기 500개 분이 지금 15,000원인데 이만큼이 고정 제조간접원가예요. 이만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단기에 투입된 것 중에 요
완성된 것 중에 700개분이 있겠죠. 요거 700개분. 자, 그럼 단기에 완성된 건 얼마예요? 얼마냐면 35원 곱하기 어딨냐? 요거잖아요. 요거. 6,500개. 그럼 35원 곱하기 6,500개거든요. 그럼 22만 7,500원. 22만 7,500원. 이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15,000원 더하기 22만 7,500원 더하면 24만 2,500원이요. 이게 24만 2,500원. 요 금액이 뭐냐? 결국은 요거랑 요걸 뺀 거예요. 그래서 96만 5천원에서 96만 5천원에서 7250을 빼면 24만 2,500원이 나와요. 이거를 7,000개 중에 700개 분만큼 기말에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도 사실 어려워요. 이거를 여기 기초 제공품 분까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다. 요거를 인지하고 있거나 했어야 이게 정확하게 55,75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요거만큼을 빼주면 요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되냐? 지금 어디냐? 여기 있죠. 요거 59,000원이죠. 59,000원을 이렇게 59,000원을 더해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부호를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솔직히 이거 정확하게 풀었으면 부호를 헷갈릴 건 없어요. 그냥 넣어보면 되지. 34만 8,500원에서 3만원 더하고 3만원 더하고 55,750원 빼면 32만 2,750원이니까 여기서 59,000원 더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냥 하면은 사실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더하는 거냐? 요거를 한번 또 설명을 해주면, 이 배부 차익 지금 요 과대만큼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실제 발생인 만큼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영업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부원가 계산 이만큼 비용 처리된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 비용 처리가 된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럼 59,000원만큼 비용 처리가 더 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된 거예요. 이거만큼 조정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더 해줘야 되는 거지. 반대로 아까로 올라가면 요 배부 차이 15,000원 과소죠. 요게 지금 변동원가 계산해서 비용 처리된 거죠. 실제 발생액. 그리고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전부에서 비용 처리된 거예요. 정확히는 영업이익 안에서 비용 처리된 거. 요만큼이죠. 그럼 지금 15,000원만큼 더 비용 처리해줘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비용 처리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영업이익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로. 그래야 요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단순하게 외웠으면 사실 부호도 헷갈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를 문제를 다 풀어놨으면 요거는 당연히 빼기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를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당연히 더하기겠네. 왜냐면 집어넣으면 어쨌든 이 금액이 나와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긴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요 배부 차이의 부호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거 하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 좀 썼는데, 요런 것도 그냥 무시하시고요. 요런 것도 좀 무시하시고, 실제 시험 보실 때 여기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뭐 동그라미도 하지 마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셔도 돼요. 요건 안 써도 되는 거고, 요건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쓰면 안 된다기보다 요 빈칸, 요 하얀색 칸에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쵸?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걸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뭐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빼는 거고,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더하고 빼고 이런 거 너무 외우지 마시고요. 그 논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전부에서 변동을 넘어갈 때는 기초 재고 자산만큼 전부에선 비용 처리가 됐으니 기초 재고 자산만큼은 정확히는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전부에서는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변동으로 바꿔줄 때는 비용에서 빼줘야지, 더 해줘야 되는구나. 반대로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비용 처리 안 됐으니까 비용 처리가 지금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전액이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다시 빼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너무 외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